자, 이제 놀라시면 안 됩니다. 우리의 뇌는 단기 기억 속에 7비트만 저장할 수 있어요. 제 뇌는 그보다 훨씬 못해요. 이제 여러분의 뇌를 폰 용량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. 2005년에 나왔던 걸로도 말이에요. 심지어 1바이트도 8비트니까 여러분은 전화번호조차 암기할 수 없는 거예요. 우리의 단기 기억은 칠판과 같은 기능을 해요.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조만간 공간이 부족해질 거예요. 여러분의 작업 메모리 용량을 확인하려면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. 친구에게 10개의 단어 목록을 작성하고 읽어달라고 해보세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록에서 7개 이하의 항목을 떠올릴 거예요. 고양이는 설탕을 맛볼 수 없어요. 식단이 육류 위주라 그런 맛을 느낄 필요가 없거든요. 지구상에서 단 걸 맛볼 수 없는 몇 안 되는 동물이죠. 말이 나온 김에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이 사진에서 100만 가지의 다른 색깔들을 볼 수 있어요. 풀 사이즈로 보면 100만 화소고 각각이 다른 색이에요. 비록 각각의 이름을 댈 순 없지만 눈으로 가까이에서 볼 때 확실히 차이점을 인식할 거예요. 아니요, 각각의 이름을 대보세요. 기다릴게요. 시간 다 됐습니다. 바퀴벌레는 강인하고 가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공룡이 지구를 지배한 이후로 계속 존재해오고 있어요. 하지만 흰개미의 여왕개미는 50년의 수명으로 이 모든 걸 이겨요. 곤충이 살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이죠. 일반 흰개미는 1년에서 2년밖에 살지 못해요.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들 중 일부는 팔이나 다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요. 교근은 씹는 주 근육이고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먹기 위해선 엄청 튼튼해야 해요. 귀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근육 아시죠? 관자놀이 위에 있는 측두근이요. 이것도 여러분이 음식을 씹는 걸 도와요. 사람 이야기에서 좀 멀어져 볼게요. 벼룩은 몸 높이의 130배까지 뛰어오를 수 있어요. 이 상황을 고려하면 평균적인 인간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뛰어넘는 것과 같아요. 개들은 꿈을 꿀 수 있어요. 만약 개를 키우고 있다면 그들은 아마 여러분에 대한 꿈을 꿀 거예요. 연구에서는 개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꿈을 꿀 때 일상적인 경험을 끌어낸다고 해요. 포도만한 수박이 있어요. 코카멜론. 혹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선호한다면 쥐멜론이요. 사실 정말 작은 수박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감귤류의 맛을 갖고 있어요. 개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다채로운 동물 중 하나예요. 우리에겐 무지개색으로 보이지만 그들 종족들에겐 엄청나게 많은 색으로 보여요. 개까지의 눈은 우리보다 수십억 개는 더 많은 음영을 감지할 수 있어요. 티벳에는 녹색이나 붉은색이 아닌 짙은 보라색인 검은 다이아몬드 사과가 있어요. 이게 자라는 곳은 낮에는 자외선이 많은 반면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서 사과 껍질이 더 어두운 색을 띠게 돼요. 하마는 너무 더우면 피부를 통해 분홍빛을 띤 액체를 내뿜어요. 그게 곧 하마의 몸을 덮고 햇볕에 타지 않게 하마를 보호해줘요. 네, 하마는 자기만의 선크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. 닭은 티라노의 가장 가까운 후손이에요. 과학자들은 6,800만 년 된 티라노사우루스 DNA와 현대의 21종 DNA를 비교했고 닭이 가장 일치한다는 걸 발견했어요. 나무늘보는 돌고래보다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어요. 심박수를 늦추고 거의 40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. 돌고래는 숨을 쉬기 위해 10분마다 수면으로 올라와야 해요. 불가사리는 뇌나 심장도 없고 폐도 없어요. 그럼에도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수백 개의 작은 발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로 별 모양의 몸을 통해 물을 퍼내요. 물은 그 생물에게 피 같은 거예요. 꿀벌은 위가 2개예요. 하나의 위는 먹기 위한 거고 다른 하나는 꽃에서 모은 꿀을 저장해서 벌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여요. 돌고래들은 항상 한쪽 눈을 뜨고 잠을 자요. 결코 완전히 잠들지 않죠. 숨을 쉬기 위해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호흡이 자동적이지 않아서예요. 잠이 들면 그냥 익사하게 될 거예요. 인간은 뇌가 작아지는 유일한 동물입니다. 네,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. 고립과 외로움 때문에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. 다른 동물들, 심지어 원숭이나 침팬지 같은 다른 가계도에서 온 먼 친척들조차도 이런 문제가 없어요. 여러분은 발로 마늘을 맛볼 수 있어요. 마늘 한쪽을 발에 문지르고 물론 양말을 먼저 벗고요.
기다리세요. 그 독특한 냄새의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은 비록 마늘 한쪽이 입안에 절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어요. 이상하죠? 알프스 아이벡스는 동물계의 절대적인 등반 챔피언이에요.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미 염소들은 다른 생물체가 걸을 수 없는 평평한 수직 절벽을 기어 올라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여요. 반면에 수컷 염소들은 평지를 선호해요. 우리의 수명은 세포 내에 프로그램되어 있어요.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분열하죠. 하지만 어느 순간 멈추는 내부 타이머 같은 게 있어요. 어떤 세포들은 또한 다른 세포들보다 더 빨리 번식을 중단해요. 평균적으로 세포는 우리가 100세가 되면 분열을 멈춰요. 즉, 만약 우리가 세포를 속여 타이머를 끄게 할 수 있다면 잠재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. 적어도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되는 동안은요. 술록의 눈은 계절에 따라 색깔이 바뀌어요. 낮이 길고 밝은 여름엔 갈색을 띠지만 어두워지고 낮이 짧아지는 겨울에는 눈이 파랗게 변해요. 파란색은 어두운 곳에서도 볼 수 있게 해주고 눈 안에 압력이 쌓이는 걸 방지해줘요. 어두운 겨울철에 동공이 너무 오랫동안 확장되어서 생기는 현상이죠. 수탉은 꼬끼요 하고 울 때 고개를 뒤로 젖혀서 귀머거리가 되는 걸 방지해요. 이게 웨이도를 덮어서 기본적으로 내장된 귀막의 역할을 하죠. 수탉의 울음소리는 전기톱을 돌리는 것만큼 큽니다. 지구의 표면은 고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그건 질량도 고르지 않다는 걸 의미해요. 이러한 방식으로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동일하지 않아요. 캐나다의 허드슨만에는 불가사의한 변칙이 있어요. 그곳의 중력은 이 지역을 둘러싼 다른 지역보다 낮으며 과학자들은 그게 녹은 빙하 때문이라고 믿고 있어요. 마지막 빙하기 동안 그 지역은 얼음으로 덮여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사라지고 녹아버렸죠. 하지만 지구는 얼음의 무게에서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. 모든 영역의 중력은 질량에 비례해요. 빙하는 행성 질량의 일부를 밀어낸 흔적을 남기는데 이게 그 지역의 중력이 더 약한 이유 중 하나예요. 칠레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은 진도 9.5였어요. 만약 지진이 규모 12에 도달한다면 우리의 지구를 반으로 쪼개버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맙시다. 모닝커피가 필요할 때 상어들도 카페에 가요. 2002년 연구원들은 백상아리가 겨울 동안 찾아오는 백상아리 카페라고 불리는 태평양의 한 지역을 발견했어요. 상어들은 그저 놀고 농담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인간들에게 겁을 줬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웃고 그러고 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우리를 조금 더 겁주기 위해 해안으로 돌아옵니다. 문어는 3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2개는 아가미로 혈액을 보내고 3번째는 다른 장기로 혈액을 보내요. 그런데 문어의 피는 파란색이에요. 그리고 또 9개의 뇌를 갖고 있어요. 하나가 중심이고 다른 8개는 짐작하셨겠지만 8개의 팔다리를 통제하고 있어요. 아마도 여기서 발빠르게 대처하기란 표현이 나온 것 같네요. 범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생물 중 하나예요. 그들은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서로의 호출 신호를 듣고 각각의 무리마다 독특한 호출 신호를 갖고 있어요. 이러한 호출은 기능상 사람의 이름과 유사해요. 고래, 지금은 그게 다예요. 안녕.